자기 전에 한 스푼의 꿀을 먹으면 세포가 바뀌고 몸이 회복됩니다. 꿀은 가만히 두어도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식품이라고 하죠. 덕분에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보존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고, 발굴된 고대 무덤에서도 수천 년이 지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꿀 1kg을 얻기 위해서 벌들은 약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수확해야 한다고 해요. 영양 성분을 보면 포도당과 과당 외에 꽃에서 가져온 식물의 영양 성분과 꿀벌의 침속 효소를 섞어서 숙성을 시키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벌꿀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데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건강식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엽산과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머리에 좋은 콜린과 아세틸콜린도 들어있습니다. 꿀은 항염증 및 항암 효능이 뛰어나며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데, 상처가 난 곳에 꿀을 바르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몸이 허약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잠자기 1시간 전쯤 한 스푼 정도 먹고 잠을 자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도와 체력 강화에 좋습니다. 예로부터 꿀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꿀을 보약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한의학에서도 통증 완화와 신경 안정에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부를 윤택하게 할 때 쓰였다고 해요. 여러분, 저녁마다 꿀을 꾸준히 먹고 자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꿀과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과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레시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진짜 꿀을 고르는 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꿀 효능 첫 번째는 항암 효과 및 소화기 건강입니다. 혹시 위장병이나 위궤양으로 힘드신가요?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항염 효과를 통해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밤꿀은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밤꿀의 항산화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유방암 및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암연구 및 임상종양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또 아카시아 꿀의 항균 성분은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위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암세포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꿀은 간암 및 폐암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보고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자주 하신다면 꿀을 드세요. 꿀의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꿀의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주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꿀을 먹고 양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꿀이 구강 건강과 치아를 썩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죠. 구내염에도 꿀을 바르면 효과적입니다. 꿀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진균과 세균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입냄새가 나는 분들은 저녁에 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입속의 균들을 죽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자다 보면 그 문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성분은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입냄새를 줄여주는데, 특히 마누카 꿀이 구강 내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꿀이 구강 내 균 조절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세 번째,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꿀에 함유된 당분은 몸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맛을 가진 것은 모두 건강에 나쁘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자연에서 나는 꿀은 천연 당분으로 설탕과는 다릅니다.
혈당 지수는 꿀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45에서 64 사이로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당뇨 환자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으로 채워져 있어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설탕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나 칼슘, 비타민을 소모하고 혈당을 높이게 되어 반면 꿀은 소화와 분해 과정을 이미 거친 상태로 작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몸에 흡수되어 빠르게 에너지원이 되지요. 꿀을 먹으면 피로가 빠르게 사라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설탕 대신 꿀을 먹으면 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달기 때문에 물론 오르긴 하죠. 설탕이나 다른 당류에 비해 인슐린 수치를 덜 올려주기 때문에 당 관리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꿀을 드실 때는 한 스푼 정도를 먹되 다른 단 것들을 절제하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당분은 살로 가거나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약용식품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꿀이 혈당 수치를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당뇨 환자의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꿀을 적절히 섭취하면 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며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혈중 지질 수치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꿀은 항염증 작용 효과로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에 좋습니다. 꿀 속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서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비타민C와 다양한 미네랄 등 꿀의 항균 성분,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 체내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꿀을 먹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꿀을 뜰 때 어떤 숟가락으로 덜어 드시나요? 쇠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면 산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철과 같은 금속이 꿀의 성분과 반응하여 색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쇠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사용해 보세요. 또 침이나 물기가 묻은 도구를 사용하면 꿀이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꿀은 어린이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죠. 또 설사 개선이나 기침 등에도 유익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다만 연령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 1살 미만의 어린이는 꿀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보건기관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꿀은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포자는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 1살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는 아기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 포자가 장내에서 발화하고 독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의 하루 섭취량에 대한 공식적인 권장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한두 스푼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고 어린이의 경우 만 1살 이상부터는 하루에 한 큰술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고 설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꿀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려면 16도 이상이 좋습니다. 천연 벌꿀은 온도가 내려가면 결정이 생겨 딱딱해지므로 먹기가 불편해지는 단점이 있지요. 이 현상은 변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좋고 약한 불로 가열해서 녹여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짜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원하는 꿀을 드시고 싶다면 구입할 때 꿀의 종류와 성분표를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시판되는 꿀은 육안으로 보면 모두 비슷해 보여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시중에는 사양벌꿀을 마치 천연벌꿀처럼 둔갑시켜 파는 업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양벌꿀은 벌에게 꽃이 아닌 설탕물을 먹여서 생산한 꿀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가장 적은 꿀이에요. 제품 포장지를 보면 사양벌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양벌꿀은 몸에 나쁘지는 않지만 영양 성분이 적어서 설탕 대신 일반 요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꿀은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천연 벌꿀인지 여부에 따라 몸에 좋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천차만별인데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약처 기준은 마이너스 23.5% 이하이고 양봉협회에서는 마이너스 22.5%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천연벌꿀이 맞는 거지요. 보통 마이너스 22.5에서 마이너스 33% 범위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제품 라벨을 살펴보면 식품 유형에 표기되어 있으니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천연벌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꿀과 숙성꿀이 있습니다. 일반 벌꿀은 3일마다 벌집에서 채취한 것을 말하며 농도가 약간 묽기 때문에 열을 가해 농축시켜 생산합니다. 그래서 농축꿀이라고도 해요. 또 공정상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일부 영양 성분이 파괴되는 단점도 있지요. 이에 반해 숙성꿀은 15일 이상 벌집에서 숙성된 꿀입니다. 숙성꿀은 벌의 턱에서 분비되는 효소인 파로탁스가 숙성 과정에 도움을 주며 영양 성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꿀로 완숙꿀이 있습니다. 완숙꿀은 50일 이상 숙성된 꿀로 일반 벌꿀과 숙성꿀보다 더 많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완숙꿀은 벌들이 수집한 꽃의 꿀을 꿀집에서 50일 이상 자연적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벌의 효소가 작용하여 꿀의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숙꿀은 항산화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폴리페놀과 같은 유익한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염증 완화와 소화 개선, 항균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숙성 과정에서 꿀의 pH가 낮아지면서 약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연적인 방부 효과가 생기고 이는 꿀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전 세계에는 무려 320종 이상의 꿀이 있다는 사실, 놀라울 정도인데요. 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꿀의 종류와 효능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밤꿀과 아카시아 꿀, 자파꿀, 피나무 꿀, 유채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지요. 꿀은 종류별로 염증 효과와 면역세포 조절 능력이 다른데요. 특히 밤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위염에 좋습니다. 또 향긋한 아카시아 꿀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몸속 염증 치료에는 무엇보다 완숙꿀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꿀을 선택할 때는 가격 부담은 있지만 완숙꿀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네요. 꿀은 그 자체로도 좋은 효능이 높지만 다음과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나요? 따뜻한 우유와 꿀을 저녁에 함께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는데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죠. 놀랍게도 세로토닌은 우울증 해소뿐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해줍니다. 이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유만 먹으면 몸속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때 꿀을 타서 드시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꿀 자체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우리 몸속에서 잘 흡수되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꿀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은 건강에 정말 중요한 만큼 수면을 도와주는 효능을 빠르게 보세요. 두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관절 및 말초신경에 주로 작용해서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치료와 생리통, 관절 통증 등 진통 완화에 효능이 좋지요. 아침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효과적인데요. 이때 꿀을 넣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계피와 꿀을 추가하면 관절염 완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먹게 한 결과 예전에는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마저 통증이 완화되었고 참가자들 중 3명은 단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대부분 환자들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를 복용한 환자의 관절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얻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어깨나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계피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계피는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꿀과 함께 드시면 건강하게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계피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들이 꿀의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고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따뜻한 성질의 꿀과 계피가 함께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평소 손발 저림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복용한 시니어들은 대조군에 비해 더 민첩하고 유연성이 있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지요. 게다가 계피의 강력한 진통 효과까지 더해지면 관절염이나 팔다리 근육의 통증도 해소할 수 있으니 계피꿀차 꼭 기억해서 드셔보세요. 계피는 국내에서는 재배되지 않고 주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산이며 대부분 베트남에서 80%를 생산합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실론 시나몬이 풍미가 좋다고 해요.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과다하게 먹으면 두통이나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 종류에 따라서는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계피에는 과다 섭취하면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유량이 낮은데 반해 카시아 계피에는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때문에 차로 드실 때에는 수정과에 넣는 카시아 계피는 피해야 합니다. 카시아 계피는 실론 시나몬과 동량 비교했을 때 간 독성 수치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며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계피를 보면 두꺼운 껍질로 말려져 있지요. 바로 카시아 계피가 대부분이랍니다. 실론 시나몬은 단맛이 강한 반면 카시아 계피는 매운맛이 강한데요. 실론 시나몬의 하루 섭취량은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계피꿀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꿀과 시나몬 가루를 4:1 또는 8:1 비율로 섞어줍니다. 예를 들어 4:1로 배합한다면 꿀 400ml와 실론 시나몬 가루 100g이 필요하겠죠. 잘 섞어준 다음 3일간 숙성시키고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넣어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또는 물 1컵에 꿀 1큰술과 실론 시나몬 반 티스푼을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좋은 성분이며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또 꿀과 계피를 섞으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에도 실론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면 맛과 향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건조한 기침을 보습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 만성기침에 사용하면 보약이 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기관지가 냉해지면서 근육이 수축해 기침을 하게 되죠. 이때 생강이 호흡기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묽은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을 잘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또 먹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생강은 기를 발산시켜 체온을 올려주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지요. 단 감기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당뇨가 있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를 좋아하신다면 꿀과 생강청을 넣은 라떼를 만들어 보세요. 달콤하면서도 든든하고 따뜻해서 몸을 데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꿀생강 라떼는 얼마 전 MBC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후로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 비결은 바로 풍부한 영양과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무엇보다 생강과 계피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죠. 또 앞서 언급했듯이 꿀과 우유의 조합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과 트립토판 성분은 꿀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불면증이 완화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지요. 무릎 관절이 시리거나 콕콕 쑤시고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은 계피를 넣은 꿀 생강 라떼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꿀 한 스푼과 우유 한 컵, 생강청 한 작은술, 계피가루를 약간 준비합니다. 우유를 꿀과 함께 드시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탈이 나는 분들도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는 일반 우유 대신 유당 걱정이 없는 락토프리 제품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준비된 재료를 넣고 계피가루를 뿌리면 꿀 생강 라떼가 완성됩니다. 꿀 생강 라떼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더 높아지는데요. 생강이 체온과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또 오후 늦게 드신다면 잠자리에 들기 4-5시간 이전에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몸이 더워지면 오히려 잠에 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고소하고 달콤한 생강 라떼로 활력을 높여보세요. 네 번째, 무입니다.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날이 추워지면 감기로 인한 기침과 통증 등으로 기관지가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폐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데, 특히 가래가 많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무와 꿀을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가 튼튼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져서 기침과 가래 등을 가라앉혀 면역력에 아주 좋은 보약이 됩니다. 무의 맵고 아린 맛은 신이 그린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어 기관지를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무에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인 비타민C도 풍부한데 꿀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요. 비타민C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말랭이 차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것도 최고랍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꼭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꿀즙 만드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잘게 채 썰어 꿀을 자작하게 부어준 다음 일주일 정도 상온에 두고 숙성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고 면역력에도 최고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5번째, 마늘입니다. 찬바람만 나면 기침과 가래가 끓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마늘을 꿀과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를 잠재우고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좋은 보약이 됩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항균 작용과 약해진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죠. 살균력 또한 탁월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1위로 마늘을 선정할 만큼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항산화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폐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특유의 알싸함 때문에 많이 먹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맵고 자극적인 맛과 알싸함을 잡아줄 뿐 아니라 입과 위에 자극을 덜어줘서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되죠. 꿀마늘의 효과는 정말 대단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티아민이 풍부한데 매운맛을 내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강력한 피로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이 생성되고 그 시너지가 폭발하여 체내 흡수율이 최대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주변에서 마늘 주사를 맞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사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바쁜 일정에 쫓기는 연예인들이 자주 찾을 만큼 피로회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마늘 주사의 인기 비결은 핵심 성분이 바로 알리티아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인 형태인 프로설티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알리티아민이 듬뿍 담긴 꿀마늘을 직접 만들어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럼 꿀마늘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껍질 깐 마늘을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 정도 찝니다. 마늘을 찌면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드는데 단맛도 생기고 먹기도 편할 뿐 아니라 위장 자극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요. 10분간 찐 다음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마늘을 꺼내 한김시키면서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소독해서 완전 건조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5개에서 9쪽 이내로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또 마늘을 먹고 남아있는 꿀은 꿀차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고요. 다만 당뇨가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또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신다면 지속적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눈이 충혈되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꾸준히 먹기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감사합니다.